옛 한옥 지붕의 기와를 어루만지는 손길의 세월의 흔적이 묻어납니다. 윤도현은 경기도 한옥시장의 복원 현장에서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맑은 눈동자에는 세상을 향한 진정성이 담겨 있었죠. 도현은 낡은 기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문화재를 복원하는 일이 역사의 숨결을 되살리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은 되살리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20년 전 그는 남도의 작은 사찰 복원 프로젝트에 매달려 있었고 아내 이수진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한숨만 쌓여갔죠. 안정된 삶을 원했던 수진은 결국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도연의 불안정한 수입과 육아기여 부족을 이유로 5살 딸 수아의 양육권을 수진에게 주었고 수진은 부모도 없이 홀로 수아를 키워야 했습니다. 수진의 마지막 말이 여전히 도연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수진은 당신은 내 딸보다 그 낡은 기와들이 더 소중한가 봐요 라고 말했어요.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었지만 당시에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한 신념을 접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 후 연락이 끊어졌고 몇 년 뒤 수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보호자 없는 수아는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도연은 딸의 흔적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한옥 처마 밑에서 눈물을 훔치던 도연은 문득 들려온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21살의 젊은 여성 민지가 손에 낡은 기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민지의 파란 작업복 소매 사이로 보이는 손목의 반달 모양 점이 도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죠. 그의 딸 수아에게도 똑같은 반달 모양의 점이 있었으니까요. 도연은 민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 눈매와 턱선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이수진을 닮은 눈과 자신을 닮은 입술, 90%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지가 자신의 딸 수아라는 확신이요. 하지만 섣불리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실수로 또다시 잃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도연은 민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작업복은 여기저기 기와 흙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는 여러 번 수선한 흔적이 보였고 잔뜩 피로한 눈가는 그녀가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지의 눈빛은 맑고 진실했습니다. 열정과 의지가 담겨 있었죠. 선생님, 이 기와의 균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민지의 질문에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기와 복원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민지의 손길은 섬세했고 문화재를 대하는 태도는 경건했습니다. 도연이 기와 한 장을 내밀자 민지는 이를 받아들고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집중하는 모습에서 도연은 어린 시절 수아가 자신의 작업실에서 흙을 만지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복원 작업이 끝나갈 무렵 도연은 민지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고향이 어디인지.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자신이 고아원 출신이라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건축학과 3학년이며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말과 휴일, 방학을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공사 현장 청소, 주말에는 카페에서 일한다는 민지의 말에 도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시간 동안 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을지 상상하자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작업실에 홀로 앉아 민지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상자 속에서 어린 수아의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니 틀림없었습니다. 그 미소, 그 눈빛, 모든 것이 같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떻게 다시 관계를 복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문화재는 복원할 수 있어도 깨진 인연을 복원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도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박미래를 찾아갔습니다. 미래는 10년 전 도연이 문화재 도굴꾼으로부터 지켜낸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DNA 검사뿐이에요. 하지만 민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죠. 미래의 조언은 명확했지만 도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민지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을 거부한다면? 20년 동안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원 작업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도연은 복원 현장에서 민지를 더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민지는 점심시간에도 도시락 대신 빵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바로 작업에 복귀했습니다. 저녁 무렵 다른 인부들이 퇴근한 후에도 민지는 현장에 남아 늦게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도연은 민지에게 다가가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요. 주말에는 카페 알바가 있어서 여기서 최대한 많이 일해야 합니다. 민지의 답변에 도연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민지에게 복원 프로젝트 인턴십을 제안했습니다. 급여는 일반 아르바이트보다 높고 전공과도 연관이 있으니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말했죠.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도연의 가슴은 기쁨으로 부풀었습니다. 인턴십 첫날, 민지는 도연의 작업실에 나타났습니다. 깨끗하게 세탁한 옷과 단정히 묶은 머리가 그녀의 성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연은 복원의 기본 원칙과 철학을 민지에게 가르쳤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형태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일이라고 말했죠. 민지는 놀라운 집중력과 손재주를 보였습니다. 마치 타고난 복원가처럼 느껴졌습니다. 복원 작업 중 민지는 문득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복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모르지만요. 그 말에 도연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수진이 딸에게 남긴 말이라니.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민지에게 어머니에 대해 더 물었습니다. 민지는 어머니의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후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말은 복원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 뿐이었다고요. 어느 날 도연은 몰래 민지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주워 봉투에 넣었습니다. 직접적인 대면 없이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래가 알려준 덕분이었죠. 그는 그날 밤 봉투를 미래에게 건넸고 미래는 검사 의뢰를 약속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도연 씨,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열흘 뒤 미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 99.9% 일치. 민지는 확실히 도연의 딸 수아였습니다. 도연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기쁨과 후회,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민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떻게 20년의 부재를 설명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민지와 도연의 복원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며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현장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도연의 재혼 상대였던 정미영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미영은 화려한 옷차림과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잘 된다면 당신 이름값이 더 올라가겠네요. 우리 아들 상속권에도 도움이 되고요. 미영의 말에 도연은 무거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재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도연은 미영의 아들에게 어떤 약속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여전히 도연의 유산과 명성에 욕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민지를 소개하자 미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영이 떠난 후 도연은 불안한 예감에 시달렸습니다. 미영은 항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민지의 정체, 아니 민지가 도연의 딸일 가능성을 의심한다면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미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미래는 법적 준비를 약속했습니다. 몇 주 후 지역신문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옥시장 복원 프로젝트의 기밀 도면이 유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눈길은 새로 합류한 인턴 민지에게 향했습니다. 도연은 즉시 이것이 미영의 지심을 직감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민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민지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은 민지의 결백을 믿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 책임자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민지의 인턴십을 중단시켰습니다. 민지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도연은 민지의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건축 도면과 복원 관련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세계 유명 건축물과 문화재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그 중에는 도연이 작업했던 프로젝트들도 몇 개 있었습니다. 민지는 도연의 방문을 의아해했지만 그가 자신의 결백을 믿는다는 말에 안도했습니다. 도연은 미영이 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고 의심한다고 말했고 함께 진실을 밝히자고 제안했습니다. 둘은 힘을 합쳐 미영이 고용한 사람이 도면을 유출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도연은 이 증거를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제출했고 민지의 결백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민지의 명성은 손상되었고 건축학과 동료들 사이에서도 의심의 눈초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다시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도연은 자신 때문에 민지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는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청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내려앉은 한옥시장 복원 현장, 도연은 민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려 있었죠. 그 안에는 어린 수아의 사진과 이수진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가 나타났을 때 도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민지에게 자리에 앉자고 제안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얼마나 일에 매달려 가족을 소홀히 했는지, 그로 인해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고 5살 딸의 양육권을 잃었는지 말이죠.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네가 바로 내 딸 수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민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첩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수아의 모습, 특히 손목의 반달 모양 점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또한 DNA 검사 결과도 보여주었습니다. 99.9% 일치.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민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민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혼자서. 민지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설명하려 했지만 민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아났고 도연은 그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한편 정미영은 도연이 민지의 아버지임을 확인하고 더욱 노골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언론에 익명으로 제보하여 도연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복원 작업을 한다는 의혹을 퍼뜨렸고 민지가 그의 공범이라는 소문도 흘렸습니다. 도연은 미영의 음모를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옛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미영이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해치려 했다는 증거를 찾아냈고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미영이 고용한 사람이 현장에 침입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은 이수진의 묘소에서 민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멀리서 지켜보다가 민지가 자리를 뜨려 할 때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민지는 도연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훌륭한 사람이었어. 내가 깨닫지 못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지. 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찾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수진이 수아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도연이 비록 가족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제게 복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민지의 질문에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수진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원이란 단순히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게 아니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이지. 내 어머니는 우리가 서로를 다시 찾길 바랐나 봐.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이번에는 민지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이수진의 묘소 앞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정미영이 자신의 재산과 명성을 노리고 민지를 공격했다는 사실, 그리고 민지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기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이 소식은 순식간에 언론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도연은 또한 민지가 기밀 유출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증거도 제시했습니다. 미영은 도연의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미 도연이 제시한 확실한 증거 앞에서 그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결국 미영은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정체가 공개된 것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대학에서도 아르바이트하던 카페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민지는 도연과 정기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한옥시장에서 만났고 함께 복원 작업을 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연은 민지에게 자신의 초기 작업들과 실패했던 프로젝트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성공만이 아닌 실패의 경험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또한 민지에게 이수진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강인하고 현명한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도연을 사랑했고 또 실망했는지. 도연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았고 그것이 민지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래의 도움으로 민지는 법적으로 다시 정수아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스스로를 민지라고 불렀고 도연도 그것을 존중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민지로 살아온 그녀의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으니까요. 도연은 민지의 학업과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민지는 독립심이 강했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지원을 최소한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런 민지의 의지를 존중했고 대신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도시 재생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버려진 곳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요. 선생님. 아버님처럼요. 민지의 말에 도연의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그를 아버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어색하게 말끝을 흐렸지만 그 한마디는 도연에게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는 자신이 지원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유럽의 여러 도시를 돌며 도시 재생 사례를 연구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꿈같은 기회였지만 한편으로는 도연과 막 쌓기 시작한 관계를 잠시 떠나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민지는 고민 끝에 도연을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프로그램 합격 소식을 전하자 도연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는 민지의 성장을 위해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격려했고 자신은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왔으니 1년쯤은 더 기다릴 수 있다고 말이죠. 그날 밤 도연과 민지는 한옥시장의 기와지붕 아래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보듬어주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어도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갈 수 있다는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햇살이 붉게 물든 저녁, 민지는 유럽 연수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옥시장을 찾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돌아왔을 때 도연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아직은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색했지만 분명 그는 자신의 혈육이었고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이 민지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작업실에서 민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죠. 민지가 들어서자 도연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선물 상자를 내밀었고 민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은색 나침반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내 스승님께 받은 거야. 어디로 가든 항상 중심을 잃지 말라는 의미로 주셨지. 이제 내가 가져가길 바란다. 민지는 감동하여 나침반을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은 천천히 움직이며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마치 그녀의 인생이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민지는 인천공항에서 출국했습니다. 도연은 공항까지 배웅했고 마지막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민지는 정기적으로 도연에게 메일과 사진을 보냈고 도연은 그녀의 소식을 기다리는 재미에 살았습니다.
민지의 메일에는 유럽 각 도시의 재생 프로젝트와 문화재 복원 현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지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딸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속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옥시장 복원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미영의 음모가 밝혀진 후 그의 명성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그러나 도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딸과 다시 쌓아가는 관계였습니다. 6달이 지난 후 민지는 도연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네덜란드의 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전통 건축 기법을 접목한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그것이 프로젝트 책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복원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접근법을 소개했고 그것이 유럽의 전문가들에게 신선한 영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곳에서 저는 매일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려요. 도연은 민지의 메일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여전히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녀의 성장이 기뻤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민지는 도연에게 마지막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메일에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도연은 그 메일을 읽으며 벅찬 감정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그의 딸이 그를 아버지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민지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도연은 일찍부터 공항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민지의 모습이 보였고 그녀는 이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1년간의 경험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듯 했습니다. 도연과 민지는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고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지는 유럽에서 구상한 프로젝트 계획을 도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공장 지대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생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전통 건축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공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계획이었죠. 도연은 민지의 계획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현실화하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도시재생을 전공하면서도 실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공장 지대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생하는 이 프로젝트는 그녀의 졸업작품이자 첫 번째 실전 도전이었죠. 도연은 멀리서 지켜보며 필요할 때만 조언을 건넸습니다. 민지는 프로젝트 부지를 물색하던 중 도연이 젊은 시절 작업했던 곳과 가까운 공장 단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한때 활기찼지만 지금은 버려진 채 잊혀진 공간이었습니다. 민지는 그곳에서 가능성을 보았고 도연에게 그 장소에 대해 물었습니다. 도연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그곳은 그가 이수진과 처음 만난 곳과 가까웠기 때문이었죠. 내 어머니와 나는 그곳에서 처음 만났어. 그때 나는 인근 사찰의 목조 건물을 복원하고 있었지. 수지는 지역 신문 기자였는데 복원 작업을 취재하러 왔었어. 민지는 그 공장 부지의 소유주를 만나 프로젝트 계획을 설명했고 다행히 소유주는 그녀의 열정에 감동하여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지는 지역 주민들과 예술가들을 참여시키며 공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장소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도연은 때때로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적인 조언을 해주었지만 대부분의 결정은 민지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로젝트 현장에서 민지는 오래된 벽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낡은 금속 상자였고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보았고 놀랍게도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도연과 이수진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공장 단지 근처에서 찍은 사진이었고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즉시 도연에게 연락했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상자 속 물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수진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편지들 중에는 도연에게 쓴 것도 있었지만 보내지 않은 채 보관해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이수진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복원이란 단순히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이란다. 내 아버지는 비록 우리 가족을 지키지 못했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수진의 말에 도연과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지는 프로젝트에 더욱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공장 한쪽에 작은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기억의 복원이라는 테마로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공장의 역사와 함께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기억들이 전시될 예정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완공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재정 지원자 중 한 명이 갑자기 투자를 철회한 것입니다. 민지는 당황했지만 도연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 시작했고, 동시에 프로젝트 예산을 재조정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할 방법을 민지와 함께 고민했습니다. 마침내 프로젝트 개관일이 다가왔습니다. 옛 공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녹슨 철골 구조는 그대로 살려 산업유산의 가치를 보존했고, 내부는 현대적인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붕 부분에 적용된 전통 기와의 기법이었습니다. 민지는 도연의 기술을 응용하여 현대적인 재료로 전통 기와의 미학을 재현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민지는 긴장된 모습으로 연단에 섰고 이 프로젝트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복원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형태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억과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공간이 우리 모두의 기억과 미래가 만나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민지의 말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딸은 이제 자신만의 길을 찾아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개관 이후 민지의 프로젝트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고 건축과 문화재 보존 분야의 전문가들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민지의 재능이 누구를 닮았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윤도현, 그는 단순한 문화재 복원가가 아닌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문화재청의 최고자문위원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자문단으로 활동하는 그의 명성은 국내를 넘어 이미 세계적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기와의 마술사라 불렀고 다른 이들은 문화재의 의사라 칭했습니다. 그가 복원한 문화재들은 전국 곳곳에 있었고 그의 손길이 닿은 문화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도연은 명예와 부를 모두 가졌지만 그에게 진정한 부는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문화재도 그의 딸만큼 가치 있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딸의 성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민지는 아버지의 이름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이제 여러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이끄는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봄날 민지는 도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가 새롭게 맡게 된 프로젝트에 도연을 초청한 것입니다. 오래된 한옥마을을 복원하면서 현대적인 생활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아버지의 손길로 복원된 기와가 이 프로젝트에 혼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도연은 감동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도연은 기와 작업에 몰두하면서도 민지가 전체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한 전문가로서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작업 중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도연과 민지는 처마 밑에서 쉬어가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이수진과의 관계에서 실수했던 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민지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이수진에 대한 기억을 나누며 그녀가 두 사람에게 남긴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가면서 도연과 민지는 마지막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도연은 중심 건물의 기와를 손수 올리는 작업을 맡았고 민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도연의 노련한 손길로 마지막 기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프로젝트는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완공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미래도 참석하여 두 사람을 축하해 주었고 심지어 미영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과거 행동을 반성하고 도연과 민지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민지는 연단에 서서 이 프로젝트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인 도연을 무대로 초대하여 함께 이 순간을 나누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딸의 옆에 서서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순간이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 복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 문화, 그리고 관계를 복원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민지의 말에 관중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았고 민지도 아버지의 손을 힘껏 마주 잡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도연과 민지는 함께 복원된 한옥마을을 거닐었습니다. 석양이 물든 하늘 아래 붉은 기와 지붕들이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도연은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또한 많은 것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딸과의 관계를 복원한 것이 가장 큰 성취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니? 도연이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더 많은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어요. 특히 소외된 지역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프로젝트도 계속하고 싶어요. 우리는 좋은 팀이잖아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20년이라는 시간을 잃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작업실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았습니다. 어린 수아와 이수진의 사진들, 그리고 이제는 성인이 된 민지와 찍은 새로운 사진들. 그는 이 모든 순간들이 자신의 인생을 형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그들은 함께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기와 아래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어도 미래는 얼마든지 복원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도연과 민지는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원의 의미였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